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카톡으로 공지를 했듯이, 단톡방에 공지를 했듯이, 교재는 수능 특강 교재, 이거 사용할 거예요. 수능 특강 교재. 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10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이미 공지를 했듯이, 선생님은 이미 강의를 들었다고 가정하에 수능 기본 문제와 수능 실전 문제를 풀 거예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가 조금 어, 늦을 거예요. 그래서 등교 계약 이후에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을 좀 기대하면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1번 볼게요. 1번. 1번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음, 간략하게 그 개념을 좀 길게 장황하게 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그냥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수리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수가 숫자예요. 숫자. 위도와 경도. 위도는 어, 적도를 중심으로 0도가 될 테고 북극이 90도가 되겠죠. 90도. 남쪽으로 가서 남쪽도 이렇게 90도가 이렇게 S죠. S. 90도. 이걸 위도라고 한다. 이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요. 북반구. 33도에서 43도. 제주도 남단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33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을 포함해요. 여기서 43도는 북한의 두만강 유역에 온성군의 유원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최북단인데 거기가 한 43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위치가 우리가 북위 33에서 43도에 위치해가지고 나타나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특성이 무언가 봤더니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게 특징이에요. 적도 지역은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양극 지역은 1년 내내 굉장히 추운 겨울과 같고 하지만 중위도 지역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그리고 냉대와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혹시 우리나라는 다 온대 기후다라고서 좀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도 나타나고 있고 냉대 기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는 냉대 기후이고 남한에서도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충청북도의 북쪽 지역들, 제천 지역들 이런 지역은 냉대 기후로 구분을 해요. 기후 파트 가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동경이 있고 서경이 있잖아요. 그죠? 런던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쪽을 서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124도에서 132도 이 정도 돼요. 제천이 128도 정도 지나갑니다. 128도. 동경 128도. 그리고 위도는 북이 한 37도 정도 지나가요. 이건 뭐에 영향을 주느냐? 표준시 결정에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 어느 표준시를 따르고 있냐? 여기에 속한 표준시를 따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독도의 동쪽 지역, 일본을 지나가는 경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좀 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위치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 지역이 지금 여기가 지금 적도잖아요. 지금 이 적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구나. 북반구에 있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다. 우리나라가 아까 33도에서 43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위도란 얘기죠. 중위도. 저희도는 0에서 30도까지를 저희도라 그래요. 60에서 90도까지는 고緯도라고 합니다.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는 지금 육지가 없어서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도는 지금 여기 런던이 여기 있어요. 런던. 런던이 이렇게 있고, 런던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봤더니 동쪽 지점에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이 아까 동경 128도 정도 지나간다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는 127도, 128도, 129도가 요 세 개의 경선이 대부분 지나가요. 물론 독도나 이런 데는 뭐 131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뭐 대략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 적도를 중심으로 요 각도가 30도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도가 될 테고, 여기는 수직이니까 90도가 될 테죠. 여기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 있구나. 그 다음에 경선이 경도죠. 경도는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세로선. 근데 그 세로선이 어디를 지나야 하냐? 지구를 사과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네. 사과를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쪼갰다. 쪼갰을 때 이 중간을 지나가게 쪼갠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선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세로선으로 나타난다. 세로선. 근데 이것들은 지금 런던이 바로 보니까는 0이라고 나와요. 0. 런던은 여기가 영국이겠죠, 그죠?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본초자우선. 영도예요, 영도. 영국이 왜 하필 기준이 되었는가? 당시에 이걸 정한 해가 좀 1884년이거든요.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있었던 해. 세계 최대 강국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영도, 본초자우선, 우리 경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경선은 뭐에 영향을 준다? 시간에 영향을 준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초자우선 역시 어딜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런던을 통과하고 있어요. 런던부터 지금 180도 선이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냐면 여기가 180도 선이 지나가고 있는 선이거든요. 잘못 껐어요. 180도 선은 한 이쯤 지나갈 것 같아요. 여기 이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 다 뭐다? 여기 지역이 선생님 표시 여기가 동경이에요. 동경. 그리고 여기 지역이 런던의 서쪽 여기 지역이 다 서경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영국이 기준이 돼요. 영국이 기준이 됩니다. 영국이 기준, 영도. 그래서 영국부터 여기까지 180도. 여기를 동경이라 그래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커져서 여기가 동경 180도 선이 될 테고, 이쪽으로 가면서 서경도 역시 커져요. 그래서 서경 180도 지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쭉 여기에서 쭉 오면은 이쯤에 있으니까는 127도, 8도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국의 뉴욕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가서 숫자가 올라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냐면 여기 75도 서경 75도 정도 지나가거든요. 75도. 쭉 가서 여기는 좀 100도가 넘어가겠죠, 그죠? 100도가 좀 넘어갈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표시했냐 봤더니 시간의 기준도 영국이에요. 영국의 런던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늦어져요. 본초 자우선을 날짜 변경선을 만들면 좋은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기 지금 당겨보면 요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나라가 알제리거든요. 여기를 날짜 변경선으로 사용하면은
알제리고 B도 알제리예요. 근데 본초 자오선이 날짜 변경선이 될 때 알제리를 관통하게 되면은 A지역과 B지역은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국가 안에서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그 고민을 했었겠죠. 그죠? 그 고민을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럼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자. 정반대편. 정반대편에 여기 그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동서경 180도예요. 동서경 180도. 여기 지역이 동경 180도. 같은 말이 서경 180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여기는 여러 국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지금 러시아 통과하고 있지만은 많은 나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한 나라 안에서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다? 날짜 변경선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굴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굴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것이 한 나라 안에서 날짜가 다른 어떤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런던보다 보니까는 몇 시간 빠르다고 돼 있냐면, 우리가 노란색이거든요. 9시간 빨라요. 우리나라는 여기 지나가는 동경 135도 지나가는 선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했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뒤에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나오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금 바람의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0에서 30도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위도라 그랬죠, 그죠? 30에서 60도는 중위도, 60에서 여기 90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야? 고위도. 여기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저위도에서 바람 봤더니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불죠. 이렇게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곳의 방향을 따르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라고서 가정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전라면이.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여기 북동쪽이잖아요. 이건 북동무역풍, 북동풍이라고 불러요. 내가 여기 서 있었어요. 남동풍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편서풍이라 불러요. 중위도에 부는 거를 서쪽에서 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서풍 정도가 부는데 우리 편서풍이라 불러요. 여기도 서풍이 불어요. 서쪽에서 바람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극 지역에서는 동풍이 불어요. 동쪽에서 바람이 좀 불어온다. 이걸 극동풍이라 해요. 극동풍. 바람의 풍향이 이렇게 좀 다르다. 이걸 전체적으로 왜 그러하냐라는 것들은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지구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희도 지역에서는 뭐가 분다? 저희도 지역에서는 동풍이 부는구나.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 서풍이 부는구나. 그다음에 양극 지역, 그 고위도 지역에서는 다시 동풍이 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지리적 위치 볼게요. 지리적 위치. 대륙, 해양, 반도,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다. 해양. 우리나라는 태평양, 북태평양, 어, 북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다. 이렇게 지형지물로 표현되는 위치를 우리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거든요.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합친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계절풍 기후가 탁월해요. 이 두 개가 선지도 굉장히 좀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대륙성 기후, 계절풍 기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대륙이 이렇게 여기 뭐야?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여기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래요.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대체적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구나. 여기잖아요. 동쪽에. 그럼 영국은 볼까요? 유라시아 지역, 물론 섬이지만 영국은 어디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죠, 서쪽. 근데 그 전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위도 지역 볼까요? 여기? 중위도 지역을 표시를 해놓고, 이게 중위도 지역이에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지역까지를 우리 중위도 지역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중위도 지역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랬어요? 편서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편서풍. 서풍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서풍이. 편서풍이 주로 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런던 지역은 바람이 주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요. 바다에서. 그럼 뭐 베이징이나 우리나라 도쿄나 이런 지역은 좀, 특히 베이징 우리나라 이런 지역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요? 육지잖아요, 그죠? 육지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바다에서 불다 보니까는 바다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아무래도 습도가 좀 높겠죠, 그죠? 또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더 어떨까요? 비열이 더 크다. 따라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름에는 동위도라고 할지라도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다는 얘기죠. 바다와 육지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여름이 됐어요.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다는 이만큼 온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육지는 이만큼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식겠죠, 그죠? 바다는 요만큼 식었어요. 하지만 육지는 이만큼 식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라는 뜻이 돼요.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육지보다 더 시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겨울에는 더 따뜻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겨울철에 훨씬 더 따뜻해요. 여름철에는 시원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우리나라 서울은 런던보다 여름에 훨씬 더 덥고 겨울에 훨씬 더 춥다. 이게 왜 그렇다? 바다의 영향을 받는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 육지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를 음, 대륙성 기후다. 우리나라는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라고 있어요. 계절풍 기후. 그럼 계절풍 기후는 무엇인가? 비슷하거든요. 계절풍 기후. 간단히 얘기하면 계절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이걸 계절풍 기후라 그래요. 이 계절풍 기후도 대륙의 이 서한 지역보다, 대륙의 서쪽보다는 이 동쪽 지역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탁월하게 나타나냐면, 지금 여기 미국 대륙이 있잖아요. 미국을 이렇게 볼 때 서쪽 지역은 서쪽 지역, 동쪽 지역.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다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높은 산맥과 같은 이런 것들, 장애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대로 여기는 편서풍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 여기도 계속 서풍이 불거든요. 근데 여기 가다가 높은 산지를 만났어요. 여기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무섭지만 산맥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람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약화되기도 하고. 따라서 대륙의 서쪽은 편서풍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계절풍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는 계절풍 기후가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는
대륙성 기후도 나타나지만은 계절풍 기후도 동시에 나타나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왜 바뀌냐라는 것들을 먼저 볼게요. 여기로 가서 볼까요? 조금. 바람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서 얘기를 보통 하죠, 그죠? 그러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디냐?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게 지표면에서 얼마 높지 않은 곳, 굉장히 높은 곳이 아니라 지표면 가까운 곳의 기압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기압은 언제 고기압일까? 바, 바람이 이렇게 하강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고기압이 걸려요. 고기압이. 왜냐하면 이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위에 있는 공기가 계속 더 눌러. 압축되겠죠, 그죠? 고기압이 걸리는 거예요.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상승하는데. 여기에 저기압이 걸린다는 거죠. 저기압이. 왜냐하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리 쭉 빠져나갔어요.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갔어. 여기 공기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여기가 비겠죠, 그죠? 압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높은 공기가 고기압이 바람이 어떻게 분다? 이렇게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상층의 공기는 다시 또 이렇게 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언제 고기압이 걸리냐? 육지와 바다. 겨울철에는 어디에 고기압이 걸릴까요? 겨울철에는 육지에 고기압이 걸려요. 육지에. 여름철에는 바다에 여기가 고기압. 반대로 육지가 아니까 바다는 뭐야? 저기압. 여기 육지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죠? 여름철에는 바다가 고기압, 육지가 저기압이 되겠죠, 저기압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겨울철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춥고 건조하잖아요. 시베리아가 육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너서 태평양 쪽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저기압이에요. 그러면은 시베리아에서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차고 건조한 이런 바람이 불어와요. 한랭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름철에는 바다의 고기압,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걸려요. 그럼 북태평양에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는 굉장히 뜨겁겠죠,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다 보니까는 습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후 특징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고온 다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는 어디에 고기압이 걸린다? 시베리아에 고기압이 걸린다. 어디에 저기압? 바다에 저기압이 부른다. 저기압.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분다?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반대로 여름철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지냐면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빨리 뜨거워진 데가 저기압이 되거든요. 여기에 저기압이 걸리고 이게 고기압. 왜 비열이 육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름철이 되면은 뜨거워지면 빨리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빨리 차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디가 더 뜨겁냐? 바다가 더 뜨거워요. 그 바다에 저기압이 걸리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어디가 더 뜨겁냐? 육지가 더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지에 저기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남동풍 또는 남풍 이런 것들이 쭉 남풍 계열이 불면서 이제 고온다습한 여름을 보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이해가 안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와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반도 국가이다. 반도.
한반도라고 하잖아, 그죠? 반도는 뭐예요? 삼면이 어떻게 됐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 면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육지로 연결된 쪽은 어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바다, 여기는 삼면은 바다로 진출할 수 있죠.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죠. 해양.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해 공업 지역이 발달돼 있어요. 해안가에 공업 지역이 많다는 얘기죠. 가령 울산, 그리고 뭐 포항, 뭐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광양, 뭐 여수, 뭐 인천, 다 이게 항구에 발달한 공업 도시들이거든요. 임해 공업.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의 순위가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 이제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가지고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출입에 유리하다, 국제무역, 문화교류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주변의 정세에 따라 상대적 가변적이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절대적 위치예요. 안 바뀌어요. 이 위도와 경도 안 바뀌어요. 이 지리적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는 것은 안 바뀌어요. 뭐 수억 년이 지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두 개는 절대적 위치라는 절대적 위치. 여기 밑에는 요거는 상대적 위치예요. 주변 국가의 어떤 관계, 주변 국가의 어떤 정세, 뭐 정치나 뭐 경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한 19세기 말에서 뭐 20세기 초 이럴 때 어땠어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육교적 위치라 그러거든요. 육교적 위치. 중국은 당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다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바다 쪽으로.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육지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육지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국가에 비해서 힘이 별로 없었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 미국 등 서양 열강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은 관심을 가져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주변 국가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논리들, 어떤 관계 정세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그런 육교적 위치를 했었다. 결국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럼 냉전 시대 때는 어땠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요.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오죠. 그죠? 이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이념적 대립. 그럼 냉전 시대가 1990년에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나라 위쪽에 보니까 미국과 중국 이런 공산 진영이 있어요. 공산 진영. 아, 잘못 얘기했네요. 수정합니다. 과거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하죠. 그죠? 소련과 중국이 있어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도 있고, 미국이 접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음, 우리나라에 또는 일본에 혹은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요. 미국과 일본이 있죠. 일본. 여기는 지금 공산주의, 공산 진영과 여기는 자유주의 진영이에요. 이 진영의 대립의 어떤 장이 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죠. 북한과 남한. 그런 어떤 관계적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가?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의 뭐 중심지이다. 아까 그 반도 국가의 뭐 어떤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어떤 진출에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를 점하면서 현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이다. 근데 오늘날 이제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기억.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는데요. 위도와 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무슨 위치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수리적 위치가 될 테고, 대륙이나 해양, 지형지물, 뭐 반도, 이건 뭐야? 지리적 위치가 되겠네요. 니은은 지리적 위치. 주변국의 정치 및 경제 관계, 관계에 따라 이게 뭐야? 관계적 위치네요, 그죠? 관계적 위치. 그러면 1번 우리나라 니은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반도국이다. 맞죠, 그죠? 유라시아 대륙에 대륙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반도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 나네. 1번이네요. 디귿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디귿. 관계적 위치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절풍의 영향은 뭐 때문에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지리적 위치 때문에. 리을은 한 국가나 지역의 표준시, 그 나라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리을보다는 뭐? 미음. 경도와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9시간 빨라요. 미음의 영향으로, 경도의 영향으로 냉온대 기후,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위도였죠. 위도. 따라서 우리나라는 냉대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난다. 기업과 니은은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변적인 거잖아.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바뀌었네요. 그죠? 절대적 위치가 될 테고, 디귿이 바로 상대적 위치가 되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4개는 다 틀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번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번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좀 빨리 볼게요. 한 국가의 영역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쭉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얘기 나오고, 영역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좀 먼저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역과 관련된 것들을.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의미한다. 이 세 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영토는 어디를 영토라고 하는가? 한반도. 여기에 북한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반도.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속 도서. 우리나라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죠? 굉장히 섬이 많습니다. 섬이 약 3,500개 정도 되는데 약 500개 정도에는 사람이 살아요. 이게 유인도이고 약 3,000개 정도는 거의 무인도이다. 총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이다. 북한하고 합쳐서예요. 북한. 남한은 10만. 따라서 북한은 얼마 정도 될까요? 북한은 한 12만 정도 되겠죠. 북한이 땅덩이가 조금 더 크다.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요.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영해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위쪽이에요. 따라서 영토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영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해는 바다겠죠, 바다. 주권이 미치는 바다.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이라는 말이죠. 통상기선. 12해리까지이다. 그럼 1해리가 뭐냐? 봤더니 1해리는 1.852km예요. 근데 우리 이거 무시합시다. 그냥 1은 2km 정도 가까이 약 2km 정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상기선? 12km? 한 24km 정도 되지 않나? 24km?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해안과 남해안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하지만 서해안, 남해안 해안선이 복잡해요. 그 동해안의 일부 지역, 영일만, 포항이 있는 곳이고 울산이 있는 곳이죠. 이 직선 기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2해리까지 어떤 영해에 포함시킨대요.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또는 일부 지역은 서로 다르게 영해의 설정의 기준이 되는 이 기선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구나. 또 하나 더 나가서 보니까 대한해협은 봤더니 직선 기선을 사용한대요. 이거 똑같네요. 직선 기선을 사용하는 건 같아요. 근데 3해리야, 3해리. 왜 3해리일까요? 왜? 대한해협은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거든요. 부산 앞바다에서 조금 가면 뭐가 나와요? 일본의 영토인 쓰시마 섬이 나오죠. 굉장히
해협이잖아. 바다가 좁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고 치고 여기 스시마 선임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너무 좁은 거죠, 좁은 거. 다른 나라의 선박이 안전하게 좀 쉽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거리를 좀 짧게 둔 거예요. 직선 기선을. 야, 여기는 좀 3mm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좁게 만들어. 요 거리가 한 4mm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 선박들이 원활히 운항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또 설명할게요.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 외국의 선박이 그 연안국에 인접한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항할 수 있게끔 그 배가 지나가게끔 해주는 것이 국제해양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주권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배들을 통과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영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토에 의해서 영해가 설정됐어요. 이 기선, 통상 기선이나 직선 기선이나 이게 뭐 직선 기선에 의해서. 그러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에요. 수직 상공.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 영토예요. 이만큼이 영해야. 그러면 여기에 위쪽, 여기에 위쪽, 여기가 바로 영공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이는 보통 1000km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한 10km밖에 안 됐어요.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높이. 근데 요즘에는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높이가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바로 뭐야? 주권이 미치는 곳이야. 하지만 여기는 베타경제수용은 이 영해의 바깥 지역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미치진 않아. 하지만 주권이 미치지는 않지만은 여기 안에서의 경제적 권리를 그 바다에 인접한 국가에게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베타 경제적 수역이에요. 영해 기선으로 최대 200캐리까지래. 200캐리까지. 거기 안에서 영해는 빼고 요 12L이면 12L이 요 정도는 빼고서 거의 그러면 뭐야? 188해리.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천연자원, 환경보호, 인공지능 설치 이런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인정.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일본도 우리나라가 베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일본도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예요.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200캐리, 200캐리면 400캐리인데 400캐리면은 20km 달때 800km잖아요. 사실 한 760 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760km가 안 되는 이 거리 지역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중첩되는 부분.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상해야겠죠, 그죠? 중국과 일본 뭐 여러 가지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배타적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있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도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행해요. 여기는 주권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가 되지 않는다면 통과해 주는 게 해양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다른 나라가 이 선박 못 가게 못해요. 비행기 못 가게 못한다는 얘기죠. 왜? 나의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베타 경제 수역에서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 수역에 일본의 배들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일본의 비행기도 상공상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뭐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어업해서 물고기, 땅 속에 있는 자원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다는 거죠. 이 바다에 있는 어떤 경제적 권리는 연안국이 가져가는 게 베타적 경제 베타적 경제 수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모식도를 보고서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합계 우리나라 동해안은 어때요? 해안선이 단조롭죠. 단조로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선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이라 그래. 통상기선.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요. 통상기선은 해안선. 그리고 썰물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 이걸 최저조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최저조위선. 조류의 위치가 가장 낮게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그때 해안선 이 기선을 이 기준이 되는 선을 통상기선이라 그래.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가 12해리인 거예요. 12해리. 요만큼만 뭐야? 우리의 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예요. 여기는 뭐야? 자유롭게 다른 나라의 배들이 다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돼요. 근데 우리나라 서해안 볼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에는 섬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섬이 굉장히 많죠. 최외곽, 가장 서쪽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직선으로 연결을 해.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야? 12해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기 때문에 통상기선이 아니라 무슨 기선? 직선기선.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설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으로부터 이 직선기선이든 통상기선이든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에 200캐리. 여기에서 뭘 빼는 거야? 얘는 빼는 거야. 얘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200캐리가 안 돼. 요 길이는 얼마큼 될까요? 188 해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를 뭐 보장한다, 인정한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지역은 공해라 그래. 공해, 공동의 바다. 이 위쪽 상공은 공공이다. 공공.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상공은 영공이라고 한다. 영공. 위반적 높이는 1000km 정도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이런 우리 학교 고사에서는 거의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동해안 봐볼게요. 해안선이 어때요? 단조롭죠? 단조로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펜이 안 써지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12L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기 통상기선에서 안쪽 지역이 바로 손바닥 모양 지역이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잖아요. 요 섬하고 쭉 가서 요 섬하고 직선 연결한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12해리, 여기 12해리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겠죠. 그죠? 이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이렇게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그 통상기선을 이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동해안, 그리고 여기 여기 울릉도 여기서부터 12해리, 독도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울릉도, 독도, 동해안 또 있어요. 어디요? 제주도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손바닥 모양 보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 지역이 바로 통상기선을 이용해요. 서해안 남해안 직선기선. 또 직선기선을 이용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여기 일본 소시마 섬이에요. 바다가 좁아요. 만약에 여기를 12해리로 설정하면은 여기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좁은 통로가 나타나요. 매우 좁아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을 때, 복잡할 때, 뭐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본도 양보하고 우리나라도 양보한 거죠. 여기를 직선기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섬이 있잖아요, 그죠? 직선기선을 이렇게 딱 긋고 일본도 직선기선을 딱 긋고 우리 3mm만 하고 이 공간을 더 넓게 이만큼 더 넓게 여기 확보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선기선을 이용하는 곳이 또 있어요. 포항. 여기 해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는 직선으로 그었어요. 지금 직선으로 딱 그 직선에서 12해리
이게 영일만이거든요. 포항. 그 다음에 울산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울산만도.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 쭉 그냥 여기서 쭉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긋고서 여기로부터 12해리까지 가 0해. 그래서 이렇게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을 사용하는 지역이 좀 있고 12해리 사용하는 지역, 3해리 사용하는 지역 이렇게 좀 다르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한번 돌아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아까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영역은 영토가 가장 중요하겠죠. 영토. 그 다음에 영해가 있었고 영공이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한반도가 그 부속 소도돼 있다. 한반도에는 북한 포함된다 그랬죠. 부속 도서는 약 3,500개, 유인도 한 550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뭐야? 영토겠죠. 영토. 섬도 영토예요. 총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이다. 그러면 여기 영토가 되고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를 말한다. 주권이 미친다고 했으니까는 영해겠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니까요. 여기는 영해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선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통상기선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통상기선을 이용하는 곳 정리해 볼까요? 통상기선 동해안, 대부분의 동해안, 아까 연일만과 울산만 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울릉도, 그리고 독도,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직선기선은 어디야?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 서남 해안 이 지역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어요? 직선기선 사용하는 곳. 아까 얘기했던 포항 지역, 영일만, 울산만 이렇게 쏙 들어가는 동해안의 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디요? 대한해협. 다만 대한해협은 여기는 다 12해리이지만 여기는 12해리이지만은 여기는 몇 해리다? 3해리이다. 3해리.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 직선 디귿 디귿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해볼까요? 문제 풀어볼까? 1. 무인도도 기억에 포함된다. 무인도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무인도가 우리나라에 3,000개, 유인도가 2,000개, 유인도가 500개, 약 3,500개의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니음의 범위, 영해의 범위는 모두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다? 아니죠, 그죠? 모두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통상 기선을 따지는 곳들도 있고 직선 기선을 따지는 곳도 있는데 모두 12해리가 아니라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를 사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항공 우주 기술 발달로 디귿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정답이네요. 디귿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지금 뭐 1000km 정도까지가 보통 영공에 포함시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의 영해 설정 기준은 리을을 적용한다. 리을 통상기서 대부분 맞죠, 그죠? 대부분인데 어디 빼고 영일만과 울산만 빼고 다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대한해협에서 영해 설정 기준으로 미음이 적용된다. 미음. 그래서 미음 직선기선 맞죠, 그죠?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단 3해리이다. 3해리가 적용되고 있다.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